태주는 서울의 큰 IT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이 38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들고 지하철 타는 그 일상이 익숙했죠. 세연은 34으로 중견 기업에서 마케팅과 브랜드 팀장을 맡고 있었답니다. 콘텐츠 관리와 광고 캠페인을 책임지다 보니 바쁜 날이 많았어요. 둘이 결혼한 지 5년째 마포구의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집은 깔끔하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매일 저녁 서로를 기다리는 게 습관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둘이 함께 마트에 가요. 태준이 카트를 밀고 세연이 장바구니에 과일과 채소를 골라 넣죠.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 태준이 물으면 세연은 웃으며 좋아. 그런데 고기 좀 더 사자. 요즘 피곤해서 단백질 필요할 것 같아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오후가 되면 차를 몰아 남한산성 쪽으로 나가 산책을 했답니다. 산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요즘 회사 어때?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세연이 물으면 태주는 괜찮아. 너도 바쁘지?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일요일에는 번갈아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태준네 집에 갈 때는 세연이 미리 과일을 챙기고 세연네 집에 갈 때는 태준이 술을 사가죠. 어머니, 요즘 건강하세요? 세연이 인사하면 장모님은 세연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런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태준 동료가 형님, 부인 진짜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태준은 서로 배려하니까 그게 비결이야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세연 회사 사람들도 세연 씨 남편분이랑 여행 사진 봤어. 로맨틱하네 하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태주는 세연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어느 저녁 태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세연이 아직 안 왔어요.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죠. 오늘도 늦내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10시쯤 세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미안.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괜찮아. 밥 먹었어? 내가 데워줄까? 라고 물었지만 세연은 이미 먹었어. 피곤해서 샤워하고 잘게 하며 바로 욕실로 들어갔죠. 그날 밤 세연이 샤워하는 동안 태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세연의 가방을 봤어요. 평소처럼 휴대폰이 가방에 있지 않고 세연이 욕실로 들고 갔다는 걸 깨달았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연이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 문자를 지우는 듯한 동작을 했죠. 태준이 누구야? 회사라고 물으니 세연은 응, 팀원. 별일 아냐라고 짧게 대답하며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 주말 토요일 아침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세연이 평소와 달리 향수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가벼운 풀냄새 같은 향이었는데 이제는 달콤하고 진한 과일 향이 났죠. 태준이 새 향수 샀어? 좋네라고 말하니 세연은 응, 회사에서 추천받아서. 어때? 하며 웃었지만 눈빛이 조금 피하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세연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태준이 가까이 다가가면 화면을 꺼버리죠. 요즘 왜 그렇게 폰에 신경 쓰냐? 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세연은 일 때문이야. 클라이언트가 자꾸 연락해라고 대답하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변했어요. 평소 출근할 때 청바지나 간단한 블라우스를 입던 세연이 이제는 치마나 원피스를 자주 입었죠. 화장도 더 짙어졌어요. 립스틱은 빨간색으로, 아이섀도도 은은하게 빛나는 걸로 바꿨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 세연은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회사 미팅 많아서라고 말하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은 그 말을 믿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죠. 가장 큰 변화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세연이 등을 돌리고 누워요. 태준이 안아보려 하면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해라고 말하며 밀어내죠. 처음엔 태준도 알았어. 쉬어 하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태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죠. 어느 주말 밤 태준이 세연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어요. 세연은 아니, 그냥 일 때문이야.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라고 대답하며 눈을 감았죠.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세연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쯤 문이 열리며 세연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살짝 풀린 듯했죠. 오늘 회식 있었어? 태준이 물으니 세연은 응, 팀원들이랑. 재미있었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죠. 태준은 소파에 앉아 세연을 지켜봤어요. 세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가는데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샤워 소리가 들리자 태준은 한숨을 쉬었죠. 정말 일 때문일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세연이 출근할 때마다 가방에 새 립글로스나 액세서리를 넣는 걸 봤죠. 새로 산 거야? 태준이 물으면 응, 친구가 추천해줘서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주말에 남한산성에 가서 산책할 때도 세연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 했어요. 손을 잡아도 힘없이 잡고 대화가 끊기면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죠. 태준이 요즘 무슨 생각해? 라고 물으니 세연은 아무것도 아냐. 그냥 피곤해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먼저 퇴근해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세연이 들어오자 오늘 일찍 왔네. 같이 먹자라고 말했죠. 세연은 좋아. 그런데 먼저 샤워할게 하며 욕실로 갔어요. 태준이 테이블을 차리다 세연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이 떨어진 걸 봤어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2잔의 커피가 적혀 있었죠. 날짜는 어제 세연이 늦게 왔던 날이었어요. 태준은 그걸 주워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세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태준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세연은 바빴어. 새로운 캠페인 준비 중이야 라고 대답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날 밤 태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연이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이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수 있어. 미안이라고 말했어요. 태준은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태준의 머릿속에 세연의 변화들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항상 챙기는 모습, 늦은 귀가, 새로운 향수,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멀어지는 부부의 거리. 태준은 그 모든 게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말이 다시 왔어요. 토요일 아침 마트에 가는데 세연이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늘 뭐 사고 싶어? 태준이 물으니 세연은 아무거나 네가 골라라고 말했어요. 오후에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세연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태준이 무슨 일 있냐? 말해봐라고 재촉하니 세연은 아니, 그냥 회사 생각이라고 대답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태준이 세연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세연은 살짝 피하듯 걸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태준이 우리 영화 볼까? 라고 제안했지만 세연은 피곤해. 일찍 잘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죠. 태준은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연의 변화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죠. 휴대폰을 욕실까지 들고 가는 습관, 매일 늦는 귀가, 달라진 향수와 옷차림,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와 스킨십.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 때문일까? 아니면, 하지만 아직은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죠. 다음 주가 시작되며 태준은 세연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태준이 눈을 뜨니 세연이 이미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볼 계획이었지만 세연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오늘 뭐 할까? 마트 갈까? 태준이 물었어요. 세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미안, 오늘 전문 세미나가 있어서 나가봐야 해. 마케팅 관련 행사야. 오후 늦게 끝날 것 같아라고 말했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혼자 다녀와. 조심히 하며 세연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지만 세연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세연이 집을 나서자 태준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요즘 세연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오늘은 집 청소를 하기로 했죠. 거실부터 시작해서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다 보니 세연의 짐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에 세연이 자주 들고 다니는 체육관 가방이었죠. 원래는 가죽 핸드백을 좋아하던 세연이 요즘은 이 가방을 매일 출근할 때도 챙기곤 했어요. 태준은 가방을 들어 옮기려다 외부 지퍼 주머니에 단단한 물건이 만져지는 걸 느꼈어요. 뭐지? 하며 손을 넣어보니 차가운 금속 느낌이 났죠. 태준의 손에 쥐어진 건 고급 호텔방 열쇠였어요. 카드키 모양으로 앞면에 유명한 서울 시내 호텔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태준은 그걸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주머니를 더 뒤지다 보니 그 옆에 작은 포장지가 나왔어요. 콘돔 1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게 왜 여기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그 물건들을 내려다봤어요. 우리는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피임 도구를 쓰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세연이 우리 이제 준비됐어. 자연스럽게 해라고 말하며 웃던 그날이 떠올랐죠. 태준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의 일들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세연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휴대폰을 욕실까지 챙기던 습관, 달라진 향수와 옷차림. 그리고 그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특히 세연이 부산 출장 갔던 그 2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출장 첫째 날 저녁, 태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호텔 도착했어? 피곤하지? 라고 물었죠. 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당황한 듯 했어요. 응, 이제 도착했어. 피곤해서 바로 잘게라고 말하는데 배경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뉴스나 드라마가 아닌 웃음소리와 대화가 섞인 예능 프로그램 같았죠. 태주는 그때 혼자 있지? TV 소리 크네라고 웃으며 물었지만 세연은 응, 혼자야. 호텔 TV가 자동으로 켜져서라고 재빨리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했을 때도 세연의 목소리가 밝지 않았죠. 회의 준비 중이야. 나중에 통화해 하며 서둘러 끊었어요. 태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손에 쥔 열쇠와 콘돔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물이 고일 것 같았죠. 이게 정말 외도인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건들을 원래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를 계속했죠. 세연이 돌아올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오후가 되자 태주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세연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연이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어? 세미나 어땠어? 태준이 자연스럽게 물었죠. 세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좋았어.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얻었어. 피곤하네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은 밥 먹을까? 내가 준비했어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세연이 셈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태준은 그 가방을 힐끔 봤어요. 저 안에 그 물건들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늘 집 청소했어. 가방 옮기다 보니 무거워서 놀랐네. 태준이 가볍게 말했어요. 세연은 요즘 체육관 갈 때 쓰는 거라 물건 많아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죠. 그날 밤 태준은 잠자리에 누워 세연의 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연이 좋은 꿈 꿔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죠. 태준은 너도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호텔 열쇠와 콘돔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부산 출장의 그 전화 소리.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죠.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세연에게 들키지 않게 행동해야 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양가 방문 계획이었지만 태준은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세연과 함께 장모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운전했죠. 세연이 왜 그래? 피곤해? 라고 물었어요. 태준은 아니, 그냥 하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 주 중에 태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물건들을 떠올렸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 보니 세연의 변화가 더 선명해졌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세연을 기다리며 태준은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태준은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지만 세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땠어? 세연이 들어오자 태준이 물었죠. 세연은 바빴어. 새로운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대답하며 샤워하러 갔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주말이 다시 다가왔어요. 태준은 세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봤죠. 토요일 아침, 세연이 또 오늘 모임이 있어라고 말하며 나가려 했어요. 태준은 알았어. 재미있게 다녀와 하며 문을 닫았지만 속으로는 그 가방을 떠올렸어요. 집 청소를 하며 태준은 세연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새로운 옷들이 몇 벌 더 있었죠. 태그가 붙은 채로. 언제 샀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후에 세연이 돌아오자 태준은 모임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세연은 좋았어. 친구들 만났어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죠.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호텔 열쇠와 콘돔, 부산 출장의 이상한 전화, 그리고 매일 늦는 귀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주는 아직 대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세연이 잠든 밤, 태주는 휴대폰으로 호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고급스러운 곳으로 비즈니스 미팅보다는 로맨틱한 데이트에 어울리는 호텔이었죠. 태준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 태준은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프로젝트 미팅 중에 세연의 얼굴이 떠올라 멍하니 앉아 있었죠. 동료가 태준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태준은 네, 피곤해서요.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세연과 저녁을 먹으며 태준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회사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물었죠. 세연은 혁진 씨랑 같이 하는 거라 재미있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태준은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세연 회사 동료, 젊은 남자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그날 밤 세연의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열쇠와 콘돔이 여전했죠. 태준은 그걸 보며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세연이 샤워하는 동안 태준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세연이 나오자 오늘 일찍 자자라고 말하며 안아봤지만 세연은 피곤해하며 등을 돌렸어요. 태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주 월요일 저녁이 됐어요. 태준은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죠. 세연이 오늘도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나도 곧 갈게. 일 좀 마무리할게 하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세연의 휴대폰을 확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계가 11시를 넘기자 태준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연이 이미 깊이 잠든 걸 확인했죠.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때야 하며 세연의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태준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켜니 잠금이 걸려 있었죠. 세연의 비밀번호를 떠올려 봤어요. 결혼할 때 세연이 말했던 그 숫자, 회사 입사 기념일이었어요. 세연이 이 날짜가 내 인생 바꿔줬어 하며 자주 언급하던 거예요. 태준은 325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풀렸죠. 성공이었어요. 태준은 재빨리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문을 살짝 닫고 소리를 죽인 채 카카오톡 앱을 열었어요. 채팅 목록을 훑어보니 맨 위에 혁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가 많았죠.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혁진. 세연이 말했던 그 동료? 태준은 채팅방을 열었어요. 최근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죠. 혁진이 보낸 거예요.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엔 호텔에 더 오래 있자. 세연의 답장. 네, 알았어요. 오빠가 방 예약해 주세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스크롤을 올렸죠. 더 위로 가보니 어제 날짜 메시지가 있었어요. 혁진, 지금 호텔 로비야. 빨리 와. 세연, 금방 갈게요. 태준이 일찍 자라고 했어. 태준은 그걸 읽으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숨이 막혔죠. 어제 세미나라고 나간 그날 더 올라가니 사진들이 나왔어요.
혁진과 세연이 함께 찍은 셀카예요. 카페 안에서 세연이 혁진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죠. 배경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어요. 혁진의 메시지. 이 사진 너무 예뻐. 내 보물이야. 세연, 오빠도 잘 나왔어요. 다음에 또 가요. 태주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세연의 미소가 평소 집에서 보는 것과 달랐죠. 더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스크롤을 더 올리니 세연이 보낸 사진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화장한 모습이에요. 빨간 립스틱 바르고 치마 입은 채로 포즈를 취한 거예요. 메시지. 오늘 이 옷 어때요? 출근 전에 찍었어. 혁진의 답. 완전 섹시해. 빨리 보고 싶어. 태주는 그걸 보니 세연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화장을 한 게 떠올랐어요. 나한테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태주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채팅을 처음부터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예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혁진 씨, 그 캠페인 자료 보내줄래요? 세연이 보낸 거예요. 혁진, 네, 팀장님. 그런데 팀장님 오늘 예쁘세요. 그런 식으로 점점 친밀해졌어요. 한 달 후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세연의 메시지예요. 혁진, 물론. 나도 세연이라고 부를게. 태주는 그걸 읽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더 올라가니 호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혁진, 다음 주 금요일. 그 호텔 어때? 조용하고 좋대. 세연, 좋아요. 공작 출장이라고 할게. 태준의 머릿속에 부산 출장이 떠올랐어요. 그때 전화 소리가 이상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됐죠. 태준은 모든 채팅을 스크린샷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도 포함해서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20장 넘게 찍었죠. 그걸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어요. 제목 없이 그냥 첨부 파일로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태주는 카카오톡을 닫고 다른 앱을 확인했어요. 이메일 앱을 열어보니 세연의 회사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어요. 받은 메일함을 보니 호텔 예약 확인 메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약하신 룸이 확인됐습니다. 날짜는 세연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이에요. 부산 호텔도 있었죠. 태주는 그 메일들을 열어보니 싱글룸이 아닌 더블룸이었어요. 출장인데 왜 더블? 태주는 그 메일도 스크린샷 찍었어요. 카드 결제 내역도 첨부돼 있었죠. 회사 카드가 아닌 세연의 개인 카드예요. 태주는 그걸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회사 돈으로. 아니, 우리 돈으로. 태주는 모든 걸 마친 후 휴대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어요. 채팅 읽음 표시 안 나게 앱을 닫고 화면을 잠갔죠. 방으로 돌아가 세연 옆에 놓았어요. 세연이 살짝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어요.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소리 내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을 위해 참았죠. 화요일 아침, 세연이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물었어요. 태주는 응, 너도? 하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세연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세연이 휴대폰을 챙겨 가방에 넣는 모습이 이제는 비밀로 느껴졌어요. 오늘도 늦을 수 있어. 미안, 세연이 말했어요. 태주는 괜찮아. 일 열심히 해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죠.
지하철에서 태주는 자신의 이메일을 열어 스크린샷을 확인했어요. 증거가 확실했죠. 혁진이라는 그 남자, 그리고 세연의 배신. 그 주 내내 태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수요일 저녁, 세연이 들어오자 오늘 어땠어? 혁진 씨랑 프로젝트 잘 돼? 태준이 물었어요. 세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응, 잘 돼. 왜? 태준은 그냥 내가 말했던 동료잖아 하며 웃었어요. 세연은 아, 그렇지 하며 화제를 바꿨어요. 태준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싹 텄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목요일엔 태준이 회사에서 혁진에 대해 생각했어요. 세연 회사 동료, 젊고 야심차 보이는 그 아이였죠. 회식 때 한 번 본 적 있었어요. 세연 팀장님, 혁진이랑 잘 맞아요? 동료가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금요일 저녁, 세연이 오늘 회식 있어. 늦을게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알았어. 재미있게 하며 보냈지만 속으로는 또 호텔 했어요. 집에서 혼자 기다리며 이메일을 다시 봤어요. 채팅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오빠, 사랑해. 세연의 메시지예요. 태주는 그걸 보니 주먹을 쥐었어요. 세연이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고 향수가 진했죠. 회식 재미있었어? 태준이 물었어요. 세연은 응, 팀원들 다 모였어 하며 샤워하러 갔어요. 태준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세연이 오늘 쇼핑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태준은 좋아, 가자 하며 따라 나섰어요. 백화점에서 세연이 옷을 고르는 걸 봤어요. 이 치마 어때? 세연이 물었어요. 태준은 예뻐. 혁진 씨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하며 말했지만 장난처럼 들리게 했어요. 세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죠. 무슨 소리야? 세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준은 그냥 내 동료잖아 하며 넘겼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 태준은 세연의 가방을 힐끔 봤어요. 호텔 열쇠가 아직 있었죠. 이제 모든 게 연결됐어요. 태준은 그날 밤 세연이 잠든 후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혁진, 오늘 밤 어땠어? 다음 주 또 보자. 세연, 좋았어, 오빠. 조심히 들어가. 태준은 그걸 스크린샷 찍고 이메일에 추가했어요. 이제 증거가 산더미예요. 태준의 가슴이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죠.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아직 기다렸어요. 일요일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태준은 세연의 손을 잡았어요. 세연이 왜 그래? 평소 안 그러던데라고 말했어요. 태준은 그냥 사랑하니까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 태준은 회사에서 휴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었죠. 저녁에 세연이 들어오자 태준은 오늘 혁진 씨 봤어? 라고 물었어요. 세연은 응, 왜? 태준은 그냥 궁금해서 하며 끝냈어요. 태준의 계획이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대면할 때를 기다렸죠. 세연의 배신이 이제 명확했어요. 태준의 삶이 변하고 있었죠. 그 주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태준은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세연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세연이 아직 잠든 사이에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타 마셨어요. 세연이 일어나 오늘 출근 늦게 갈까? 라고 물었지만 태준은 나 회사에 휴가 신청할게.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세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태준은 모른 척하며 출근 준비를 도왔죠. 회사에 도착한 태준은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마음이 무거워서 창밖을 보며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하며 결심했죠.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태주는 유명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 안이 깔끔하고 책상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탐정이 물었어요. 태주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어요. 먼저 호텔 열쇠를 놓고 그 다음 콘돔 포장지를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한 스크린샷 사진들을 보여줬죠. 제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탐정은 물건들을 유심히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현장 증거가 필수예요.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죠. 태주는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 미행해 볼게요. 비용은 선불로 500만 원이에요. 하며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태주는 망설이지 않고 사인했죠. 부탁해요. 확실한 증거를 하며 나왔어요. 그날 오후 태주는 집에 돌아와 세연을 기다렸어요. 세연이 들어오자 오늘 일찍 왔네? 휴가 냈어. 태준이 말했어요. 세연은 좋아. 같이 저녁 먹자 하며 웃었지만 태준의 미소는 어색했죠. 저녁을 먹으며 태준은 세연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이 미소 뒤에 뭐가 숨겨져 있지?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다음 날 수요일 태준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미팅 중에 동료가 태준 씨, 표정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태준은 아니, 그냥 피곤해하며 넘겼죠. 퇴근 후 집에 오니 세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혁진 씨랑 미팅 있었어? 프로젝트 잘 돼? 태준이 물었어요. 세연은 응, 순조로워하며 TV를 켰어요. 태준은 소파에 앉아 세연의 등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목요일이 됐어요. 태준이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첫 보고예요. 사진 첨부했어요. 태준은 화장실로 가서 확인했죠. 사진 속에 세연과 혁진이 고급 주얼리 숍 앞에 서 있었어요. 혁진이 세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고 세연이 웃으며 받는 모습이었죠. 다음 사진은 안에서 찍힌 거예요. 혁진이 세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선물이야. 가슴이 아파서 눈을 감았죠. 탐정의 메시지, 목걸이 가격은 대략 300만 원쯤 돼요. 영수증 사진도 있어요. 태준은 그걸 저장하며 계속 부탁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연이 들어오자 태준은 목걸이를 봤어요. 세연의 목에 반짝이는 새 목걸이가 있었죠. 새로 산 거야? 예쁘네. 태준이 말했어요. 세연은 응, 회사에서 할인받아서 하며 손으로 만졌어요. 태준은 속으로 거짓말하며 웃었어요. 금요일 아침 태준은 출근하며 탐정을 생각했어요. 오후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미행 중이에요. 강남 모텔로 들어갔어요. 영상 첨부. 태준은 회의실로 가서 혼자 확인했죠. 영상 속 세연과 혁진이 손을 잡고 모텔 문을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세연의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오는 장면, 혁진이 세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영상이 선명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닦아냈어요. 이게 증거야. 중얼거렸죠. 탐정, 이걸로 충분해요. 더 필요하세요? 태준은 이게 결정적이네요. 감사해요라고 답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세연이 오늘 늦었네. 회식? 라고 물었어요.
태주는 피곤해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세연이 등을 돌리고 자는 걸 보며 태주는 영상을 다시 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일주일이 지나 탐정사무소에 다시 갔어요. 탐정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모든 보고서예요. 사진, 영상, 시간대별 기록. 태주는 그걸 받아들고 고마워했어요. 이제 변호사 만나봐야겠어요. 하며 나왔죠. 강남의 또 다른 빌딩으로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태준이 파일을 펼치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완벽해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 소송도 가능해요. 그 남자도 함께 고소하세요. 태주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재산 분할도 유리할 거예요. 태주는 계약을 맺고 나왔어요. 이제 끝내자 마음이 단단해졌죠. 그 주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태준 부모님 댁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태주는 그 전에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연이 세미나라고 나갔다가 8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고 기분이 좋아 보였죠. 집에 왔어? 부모님 댁 갈 준비해 세연이 말했어요. 태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먼저 앉아봐. 할 말 있어라고 했어요. 세연이 테이블에 앉아 태주는 큰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호텔 열쇠를 놓았어요. 세연의 눈이 커졌죠. 이게 왜 네가? 세연이 더듬거렸어요. 태주는 콘돔 포장지를 다음으로 꺼냈어요.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명할게. 세연이 말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음으로 탐정 사진들을 꺼냈어요. 카페셀카 주얼리숍에서 목걸이 받는 장면. 모텔 들어가는 영상 스틸컷. 세연이 사진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어떻게? 태주는 카카오톡 스크린샷을 마지막으로 놓았어요. 오빠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세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세연을 똑바로 보며 넌 나와 우리 가족을 3개월 내내 속였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그냥 순간의 실수야. 용서해줘 하며 무릎 꿇었어요. 태주는 실수가 3개월? 호텔 예약하고 선물 받고 매일 메시지 주고받는 게 실수야? 이건 선택이야 하며 일어났어요. 방으로 가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 파일을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해. 보상금 3천만 원 요구할게. 태준이 말했어요. 세연이 안 돼. 제발. 하며 거부했어요. 태준은 그럼 법정에서 봐. 결과는 같아. 너는 더 잃을 거야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세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죠.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 약속은 취소됐어요. 오늘 못 가요. 세연이 아파서 태준이 전화로 말했죠. 그날 밤 세연은 거실 소파에서 울다 잠들었어요. 태준은 방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강 불빛이 반짝이는데 눈물이 흘렀죠. 이제 끝났어 하지만 슬픔이 밀려왔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혁진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어요. 탐정이 도와준 거예요. 혁진의 아내가 화가 나서 바로 이혼 소장을 냈죠. 혁진과 세연을 함께 고소했어요. 회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혁진은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기혼자 외도 때문에 이미지 실추야. 사직 썼어. 상사가 말했어요.
혁진은 15년 근무한 회사를 그날 떠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동료들 입에 오르내렸죠. 세연도 피해를 입었어요. 프리랜서 계약들이 취소됐어요. 클라이언트가 가정 파탄 자랑 일 안 해 하며 메일을 보냈어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세연을 피했어요. 세연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취소해요. 소리가 들렸죠. 법정에서 3번의 심리가 열렸어요. 첫 번째 심리에서 태준 쪽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외도 증거가 명확하네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눈물을 흘렸죠. 두 번째 심리에서 세연이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계획적 행동이에요라고 지적했어요. 세 번째 심리 후 판결이 났어요. 혼인 파탄 원인은 피고의 외도예요. 이혼 인정. 세연은 태준에게 3천만 원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재산 분할은 7, 3으로 태준이 아파트를 가졌어요. 제3자 소송에서 혁진은 태준에게 2천만 원, 세연은 혁진 아내에게 2천만 원을 물었어요. 태준은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하지만 자유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태준은 마포구 아파트를 팔고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소파가 전부였죠. 출근길이 짧아져서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동료가 태준 씨 요즘 열심히네 하며 칭찬했어요. 태준은 그냥 집중하고 싶어서 하며 웃었어요. 가을 오후 태준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창밖을 봤어요. 세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옷이 헐거워 보이고 얼굴이 야위었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취업 면접 가는 듯 했어요. 세연의 눈이 태준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죠. 세연의 눈에 후회가 스쳤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안 봐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달 후 회사 동료가 태준 씨 소개팅 어때? 하나라고 나이 36이고 비슷한 아픔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태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한번 만나보자 하며 동의했어요. 카페에서 하나를 만났어요. 하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라고 말했어요. 태준은 저도 그래요. 서운함이 크죠? 하며 대답했어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감이 갔어요. 천천히 알아가요. 하나가 말했어요. 태준은 네, 급할 거 없어요. 하며 웃었어요. 그 후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공원 산책, 영화 보기, 저녁 산책. 하나와 함께 웃는 날이 늘었어요. 태준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났죠. 새로운 시작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세연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태준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고 하나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우리 잘 될 거야 하나가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았어요. 삶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죠.